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최근에 민주당의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진짜 속이 답답하고 분노까지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법치 국가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정의로운 대한민국 뭐 이러던데 정말 과연 그런가? 이 생각을 요즘 부쩍 더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히 정치의 얘기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삶에 아주 깊숙하게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왜 존재합니까? 힘 없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자기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으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언제든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야만적인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공수처 만든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정의를 세우겠다. 그렇게 요란하게 포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시면 진짜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공수처를 보면요, 민주당의 케르베로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휘두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법을 앞세우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권력이 법을 틀어쥐고 마치 몽둥이처럼 무기처럼 흔들어대는 모습이 너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다 아시듯이 바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이건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법 정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압박일까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더 잘 알고 있겠죠. 너무 진짜 속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본인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어땠습니까? 어떻게든 민주당 의원들 앞장세워서 부결되게 만들고, 걸핏하면 검사들 탄핵하고 판사들 겁박하고, 너무 진짜 치졸하고 비겁하고 포악하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도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당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농담처럼 쓰곤 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넘어서 아예 자기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걸핏하면 청문회다,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절차를 밟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에요. 정치 권력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흔드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와, 진짜 힘의 시대가 완전히 열려버렸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젠 정말 법이 완전히 무력화되고요, 결국 남는 건 그냥 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구조는 반드시 더 극단적인 권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다 언론까지 한쪽 편을 들면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정말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다 같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카르텔 문제, 다시 말해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권력과 한통속이 돼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조, 이건 원래 권력자들이 제일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어요. 대놓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끓는 물에 조금씩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조차도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모론이니 뭐니 이젠 그럴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냥 대놓고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의 문제랑 선거 문제는 절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선거의 공정성도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든지 더 드러나길 보자, 이런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이것은 회피일 뿐인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도 이런 상황을 두고 야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딱 그겁니다. 힘과 힘이 맞붙고 있어요. 그동안의 권력 구조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링 위에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맞붙는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 종북 주사파들, 종중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가면서 지금의 이 판을 짜온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예전처럼 그냥 참아오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탄핵과 소추, 끝도 없는 정치적 공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페이스에 마냥 끌려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개싸움을 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들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해도 정당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절차와 상식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판을 몇 번을 뒤집고 룰을 아무리 바꾼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서 상식을 지켜야 돼요. 이 상식이 절차주의의 기본 틀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힘의 싸움을 하더라도 말이죠, 반드시 이 상식과 절차를 지키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예요. 협상가도 필요하고 전략가도 필요하고 앞에서 길을 여는 선봉장, 리더의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면 알고 날수록 대응할 길도 더 많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지금 속 터지고 답답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상식의 끈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보수주의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길인 거예요. 자,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더더욱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보수가 더 보수다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보수 진영에 뿌락치들이 많이 보이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다 보고 계시죠? 보수 정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보수주의자들 절대 아닙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맘 놓고 그들한테 그냥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각자가 보수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인내심과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됩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